2026년에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 정말 크게 바뀝니다. 어쩌면 과거의 기준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많은 분들한테는 정말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소식인데요. 오늘 그 핵심 내용만 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혹시 예전에 신청했다가 아쉽게 탈락했던 경험 때문에 에이, 나는 어차피 안 될 거야 하고 그냥 미리 포기하고 계셨나요? 그 속상하고 아쉬웠던 마음 제가 정말 잘 알죠. 근데 오늘 얘기는 정말 정말로 끝까지 한번 들어보셔야 해요.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. 바로 그 기준. 그 기준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전에 떨어졌던 건 이제 그냥 싹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.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로운 판이 짜여지고 있는 거거든요.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변화부터 한번 살펴볼까요? 바로 우리 생활비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된 생계급여 이야기입니다. 요즘 물가 정말 무섭게 오르잖아요? 거기에 비해서 지원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드디어 이게 현실에 맞게 바뀝니다. 그동안 생계급여가 오르는 물가를 따라잡기엔 솔직히 좀 벅찼죠? 그런데 이제 정부가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요, 지금의 중위소득 32%에서 2026년까지 35% 수준으로 차근차근 올리기로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정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바꾸겠다는 거죠. 자, 이 변화가 뭘 의미하는지 딱 두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. 첫째,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은 매달 받는 돈이 늘어납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. 예전에는 소득이 아슬아슬하게 정말 조금 넘어서 안타깝게 탈락했던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한테 다시 기회가 생긴다는 뜻입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이게 그냥 숫자로만 보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. 서울에 혼자 사시는 어떤 60대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. 월세랑 공과금 내고 나면 식비가 늘 부족했다고, 이렇게 기준금액이 조금 오르는 게 누군가에게는 한 달 식비가 되고 또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정말 말 그대로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. 이번 개편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변화, 바로 의료급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네,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완전히 폐지됩니다. 정말 오랫동안 수많은 분들의 발목을 꽉 잡고 있었던 그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게 2026년부터는 적어도 의료급여에서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. 예전에는 어땠나요? 실제로 부양을 받지도 못하는데 심지어 연락도 잘 안 되는 자녀 소득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작 아픈 나는 병원비 지원을 못 받는, 이런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 경우가 너무 많았잖아요. 그런데 이제는요, 그런 불합리한 거 싹 없어지고 오직 신청하는 나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보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. 훨씬 합리적이죠? 당연히 이래야죠. 이게 단순히 병원비 몇 푼 아끼는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. 그동안은 돈 걱정 때문에 아파도 그냥 꾹 참고 만성 질환이 있어도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 이제 다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드실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. 이건요, 정말 한 사람의 삶의 질 자체를, 아니 어쩌면 생명을 구하는 그런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자, 의료 문제 해결이 끝이 아닙니다. 안정적인 삶의 기본이 되는 거죠. 바로 집 문제랑 교통 문제. 이 부분에서도 아주 든든한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주거급여도 현실에 맞게 올라갑니다. 요즘 특히 전세 구하기 힘들어서 월세로 많이들 전환하시잖아요. 그러면서 매달 나가는 돈 부담이 확 커진 집들이 정말 많거든요. 바로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금이 오를 예정입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분들의 이야기인 거죠. 버는 돈은 똑같은데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생활 자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. 주거급여 인상은 이런 분들한테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서서 정말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겁니다. 그리고 교통비 부담을 확 덜어줄 모두의 카드라는 새로운 제도도 생깁니다. 이게 뭐냐면요, 저소득층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쓴 돈의 일부를 매달 돌려주는 거예요. 아주 실용적인 지원 방식이죠. 이 카드의 장점은 아주 확실해요. 일단 조건이 복잡하지 않아서 좋고요. 그냥 카드니까 쓰기도 편하죠.
그리고 이게 2026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아주 높다고 합니다. 무엇보다 좋은 건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교통비를 확실하게 줄여주니까 아마 체감 효과가 정말 클 거예요. 자,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바뀌는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요.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과연 뭘까요?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. 지원금이 얼마 오르느냐,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. 그건 바로 나를 심사하던 그 규칙, 그 기준 자체가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. 그러니까 예전 잣대를 가지고 에이, 난 안 될 거야 하고 스스로를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. 부양 의무자 기준 같은 걸 없애고 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추는 이 모든 노력들이 향하는 방향은 딱 하나예요. 바로 과거의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억울하게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을 다시 이 제도 안으로 모시는 것. 이게 이번 개편의 진짜 목표인 겁니다. 이 말이 오늘 내용의 모든 걸 딱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. 복지라는 건요, 한 번 떨어졌다고 해서 그걸로 끝.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. 기준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이 계속해서 다시 열리는 시스템. 그게 바로 복지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여러분은 뭘 해야 할까요? 답은요,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.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예전에도 안 됐는데 뭐 이런 생각으로 제발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. 2026년의 여러분은요, 과거의 여러분과는 완전히 다른 기준, 완전히 다른 기회 앞에 서게 될 테니까요.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2026년이 되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꼭 한번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. 바뀐 기준으로 다시 상담받고 싶어서 왔습니다. 라고요. 바로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.